네, 오늘 장 모닝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주에 또 마무리를 또 짓는 금요일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현 운영력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개장 전 체크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어저께도 이제 미국에서 물가지수 발표했었습니다. PPI, 예. 생산자 물가지수. 사실 별로 생산자 물가지수는 정확하게 생각을 안 하고 네. 그 전날 발표했었던 소비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영향을 좀 미쳤다는데 네. 사실 이것도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네. 사실 미 연준에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리고 뭐 더 빠르게 한다 해서 답이 나올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어저께 국내 시장 빠졌다? 네. 또 그 전날에 미증시가 하락을 강하겠다? 이런 부분이 CPI에 대한 실망감이라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예. 실제로 속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CPI에서 이제 금리 인상 빠르게 한다 이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체크를 하고 네. 어제 시장 좀 체크하고 이슈들 체크하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뭐 3.2%까지 갔었나요? 그 다음에 좀 떨어지고 있죠, 요즘은. 예. 제가 이제 국채 금리를 이제 말씀드리는 건 왜 그러냐면 네. 이런 거죠. 시장에서 지금 3.16까지 올라갔었습니다. 16 그리고 까지. 나서 딱 CPI 발표한 날 하락을 좀 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제 2.82 정도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제가 4월 달에 체크해 놓은 자리 때가 어디냐면은 4월 달에가 이제 저 때가 이제 4월 CPI 이제 발표를 했었던 날입니다. 딱 한 달 지난 거죠. 딱 한 달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CPI 자체가 8.5% 전년 대비해서 증가가 나왔다 되면서 네. 시장에서 그 이후부터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금리를 더 가파르게 인상을 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네. 그럼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연준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국채금리 실제로 빠지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국채금리가 올라간다. 그게 결국은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이 된다는 부분을 네. 반영한 거고 네. 그 부분이 이제 성장주를 중심으로 한 급락의 배경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럼 지금 현재 국채금리가 빠지고 있는데 미증시는 그렇다고 해서 성장주가 반등을 하느냐? 못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유동성을 해소한다는 부분은 당연히 성장적인 부정적인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연준에서 더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한다 해서 예. 물가를 잡을 수 있느냐? 사실 그 부분인 거죠. 그거 잡으려고 올리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제 인플레이션 억제해서 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해소한다 네, 부분인데 네, 네. 실제로 한번 보도록 하죠. 4월달 항목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 항공운임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항공운임이 올라간 부분은 국제 유가가 유가. 올라간 부분도 네. 있고 그리고 그 외적으로 이제 그동안 수요가 워낙에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다음 신차가 올라갔는데 예. 신차는 대부분의 원자재가 올라갔기 때문에 가격 전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케이스죠. 그다음에 운송 서비스라는 거는 물류 비용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류 비용 역시도 지금 현재 물류 비용은 사실 올라가는 가장 큰 배경 자체가 뭐냐면 유가가 올라간 부분에 영향이 어느 정도 있지만 네. 실제로 중국에서의 공급 차질이라든지 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로 인한 공급 차질 이 부분이 큰 거죠. 좀 매크로한 이유군요. 그죠? 그리고 다음에가 주거비가 들어가는데 네. 주거비가 이제 임대료가 계속해서 조금씩 더 올라간다는 부분입니다. 임대료. 그래서 임대료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10회에서 차지한 비중 높다가 되는데 예. 그럼 이 임대료 같은 경우를 낮추는데 시장에서 금리를 올린다 해서 이게 낮춰지느냐? 관련 없죠. 낮춰질 수가 없는 부분이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제로 앞전에는 에너지란 부분과 그다음에 중고차 트럭 이쪽 같은 경우가 예전에 엄청나게 올라가다가 네. 올해 이쪽은 하락을 했다가 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동안 워낙에 가파르게 올라갔던 쪽이 이쪽이었기 때문에 이쪽이 꺾였다는 부분에서 이제 인플레이션도 정점 찍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주거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차에 대한 뭐 가격 상승에 따른 가격 전이를 한 쪽이라든지 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미국에서 금리를 더 올린다 해서 빠지는 부분이 아니죠. 정부의 정책이란 부분입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임금 상승 부분도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임금 상승이라는 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었거든요. 예. 최저임금을 높이는 쪽을. 그럼 결국 지금 현재 미국에서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강세라는 부분은 단순하게 금리를 올려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러네요. 그럼 정부의 정책이 바뀌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11월 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부 정책 바꾸기 굉장히 어렵겠죠. 좋게 계속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그러면 뽑아줄 이제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제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운송 물량, 이 운송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 예. 즉 공급만 차질에 완화시키는 방법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럼 근데- 결국은 이 부분은 중국에 대해서 예. 관세를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일 거나 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를 최대한 빠르게 해소를 만들거나 결국 이 부분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중국 증시가 시장에서 요 근래 들어서 미증시가 급락하는데 중국 증시 하락이 없습니다. 네. 그 배경이 뭐냐? 앞으로 중국에 대해서 관세했던 부분을
이제는 완화한다. 없앨 수 있다. 아. 이런 부분이 기대치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수출주다라고 하는 쪽이 이제 앞전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수출 중심의 국가라서 그쵸. GDP 대비해서 한 45% 정도 차지하는데 네. 이게 독일도 거의 한 45% 되고요. 비슷하네요. 중국도 역시 한 45% 정도 됩니다. 수출 국가들. 그러니까 이제 수출 국가들한테는 오히려 미국의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더 만들어지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거죠. 음.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연준에서의 이제 금리 인상하는 부분이 자이언트 스텝이 되는 75bp 이렇게는 거의 힘들다는 건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준 쪽에서도 이렇게 올린다고 효과가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발표된 연준 의원들 같은 경우는 예. 50bp를 2번 정도 인상을 하는 것이 맞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그 사실 배경이 배경인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결국 시장에서 이제 금리란 부분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다면은 네. 이제 결국 남은 거는 아까 얘기했었던 중국에 대한 이런 경제 봉쇄가 얼만큼 빨리 풀릴 수 있느냐. 그렇죠. 그다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가 언제 좀 해소될 수 있냐. 네. 여기에 초점이 더 맞춰진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 보면 생산자 물가지수는 컨센서스가 8.9%인데 예. 올해 8.8%로 이전에 9.6%에서 확 떨어졌죠. 네, 떨어졌죠.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도 떨어졌고 네. 전월 대비해서도 훨씬 더 많이 떨어졌죠. 예, 예. 그러니까 이 생산자 물가지수도 마찬가지로 떨어졌다는 부분은 긍정적인데 네. 이거 갖고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확 꺾이는 쪽으로는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관성은 좀 낮은 겁니다. 이제는 연준을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을 더 바라보자라는 관점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국내 업종별 등락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시장 보면은 이제 거래소가 이제 1.6% 하락했고 코스닥이 좀 많이 하락했죠. 3.77%. 깊네요. 그러니까 어제 시장에서가 사실 이제 점심시장 전까지는 거래소는 보합권까지 아,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 코스닥이 앞전에도 말씀드린 성장주가 중심이 되어 있죠. 그쵸. 시총 상위가. 예, 예. 그 상태에서 이제 루나 테라코인, 이제 우리나라 김치코인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쪽에서가 무너지면서 문제 발생한 게 가상화폐죠. 이쪽으로 다 연결돼 버린 거죠. 아. 그러니까 이쪽에서가 성장주 타이틀을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코스닥 시총 상위가 예, 예. 그쪽이 무너지면서 나머지 거래소에 있는 성장주도 끌고 내려왔고 그 부분이 지수 전체를 끌고 내려간 그런 형태가 되버린 아, 거죠. 성장이라는 단어 자체에 부담이 있었던 굉장히 높았던 거군요. 거죠. 예, 예. 그 어제 시장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어제 은행이라든지 보험, 유틸리티, 통신은 강세에 뛰었다 됩니다. 네. 물론 다 이유는 있습니다. 유틸리티는 한국가스공사가 실적이 잘 나왔고요. 통신은 KT가 또 잘 나왔고요. 그렇죠. 보험도 삼성 화재 같은 경우가 잘 나왔고요. 네네. 그 은행 같은 뭐 실적 자체가 뭐 탄탄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실적이 좋았던 쪽은 해운도 어제 굉장히 강했었는데 예. 이런 쪽은 이제 하락 자체가 거의 없었던 거죠. 그쵸. 오히려 장중에 상승이었으니까. 오히려 근데 선방하는. 결국 하락이라는 부분이 서비스, 게임과 인터넷, 아, 성장. 제약, 성장이죠. 성장. 그 다음에 조선기계에서는 실제로 조선은 강했고 기계도 강했는데 예. 원전 관련주, 테마죠. 아, 거기에서 흔들린 거. 거기서 하락한 거고 예. 화학에서는 이제 하락이 LG 생활 건강, 예. 거의 화장품 실적이 안 실적이 좋았죠. 문제였고 그리고 일부 2차 전지 역시 성장. 성장. 여기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성장과 가치라는 이 실적을 중심으로 보는 시장으로 완전 바뀐 겁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거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애플이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바뀌었죠. 1위 아닌가요? 아닙니다. 바뀌었습니다. 그저께로 바뀌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우디의 아람코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미국 증시만 보다 보니까. 이게 예. 의미하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가치네요, 지난 또. 시간 동안 어.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라는 타이틀을 미국에 있는 성장주,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있고, 때가 있었고 빵 종목도 애플이 된 있고. 쪽이 예, 있었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갖고 왔었던 다 것이 성장이죠. 지금 이게 아람코로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같이.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럼 아람코가 주가가 많이 올라갔냐? 그건 아닙니다. 그럼 주가가 작년에 35불 정도 되는 게 한 네. 44불 정도로 올라가죠. 조금 올랐네요. 근데 애플이라든지 그 외증주기 크게 빠진 거죠. 선방을 한 거군요, 그러면. 아. 그래서 시장 흐름 자체가 네. 국내에서도 사실 이 부분이 계속 바뀌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네. 이 부분이 더 글로벌적인 부분에서도 보여줬다라는 걸 체크를 해야 됩니다. 충격입니다. 야, 애플하고 사우디 아람코 두 가지의 방향성이 시장의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자, 코스피 종합지수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수를 보게 되면은 깨버렸죠. 저 자리를 사실 살려주는 게 제일 베스트인데 겠죠. 깨버렸죠. 네. 그러니까 저 자리가 사실 자산가치 1.0배 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자산가치 1.0배라는 자리를 국내 증시가 완전히 깼던 과정이 여태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같이 실적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깬 적은 처음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전에 우리나라가 뭐 2011년도부터 계속 박스권을 장기간 보일 때, 네. 뭐 유럽에서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그다음에 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네. 실제로 실적 자체도 안 됐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산가치 1.0배라는 때 깬 적이 있었는데 실적 자체가 올라오는 시장에서 자산가치 1.0배라는 거는 2008년도 리먼 사태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그럼 시장의 투자자들의 실적이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나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네. 실제로는 과매도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습니다. 과매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과 기관의 매도, 그러니까 지금 급락했던 이 라인들 한번 보게 되면 예. 개인들만 딱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수했던 부분이 결국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던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 현재 개인들이 이제 3천억씩대 매수가 들어온 게 한 4거래 정도 연속이 나타나죠. 이번 한 주 동안에. 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이번 한 주 동안에 4천억씩 정도만 거의 3천억 정도에서 4천 사이만 매도를 했다는 얘기니까 네. 사실 그렇게 큰 물량이 아니죠. 그러니까 막 조단이라든지 이런 게 또 그죠? 아니니까요. 없으니까.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심리가 너무 무너진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글로벌 증시에서도 시가총액 1위 종목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렸듯이 네네. 우리 개인 투자뿐만 아니라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성장주의 투자라는 얘기를 지난 10년 동안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 10년 동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들 성장주에 투자를 했던 거고 그 부분이 현재는 시장이 바뀌어갔다 된 버린 상태에서 네. 그게 현재는 문제가 돼서 좀 더 끌고 내려갔다 됩니다. 어. 그러면 우선은 거래소 같은 경우는 작년 이제 6월달 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앞전에 11월달 말까지 예. 이때가 이제 한번 빠졌을 때가 14% 정도 빠졌었고요. 예. 지금 다시금 작년 연말, 그러니까 올해 연초부터 해서 14% 정도 빠졌죠. 예. 그러니까 거의 14% 거의 빠진 다 빠졌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이제는 회복하는 거를 어떤 걸로 회복을 해줄 거냐, 그리고 바닥을 만들었냐, 이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가 될 것 같습니다. 회복하는 걸 어떤 걸로 회복한다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네. 미국의 금리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남은 거는 네. 중국에서의 경제 봉쇄를 얼마큼 빨리 해소해 줄 거냐, 또는 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를 얼마큼 완화시킬 거냐. 그리고 또 하나는 미증시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거의 2% 급반등을 하면서 보합권처럼 마감했는데 예. 미증시가 그럼 바닥을 쳐줬냐, 예.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럼 결국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 전략적으로 좀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는 거군요. 사실 지금 이게 예. 지수가 이렇게 빠졌으니까 어떻게 보면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 정답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결론만 보면요. 결론만 보면 그렇죠. 지수를 예, 봤을 때는. 예. 근데 사실 이 안에서 차이가 너무 큰 거죠. 아. 사실 이제 이따가 제가 하나씩 더 보여드리겠지만 네. 시장에서 문제는 현금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지수가 올라갈 때 어떤 걸 살 거냐 이 부분이죠. 아, 예. 그러니까 낙폭이 지금 많이 빠져있는 성장주를 살 거냐, 아니면 시장에서 그림이 바뀐 상태에서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가치주. 실적주를 살 거냐 이 실적으로 싸움이 되겠죠. 가느냐.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실적주는 지금도 괜찮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금을 갖고 있던 분들이 나중에 시장이 올라오는데 산다 했을 때는 결국은 지수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쪽을 살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그럼 다음은 이제 대형 지수를 준비해 주셨는데 여기서 뭘 봐야 되는요? 대형 지수도 거의 예. 똑같은데 대형 지수가 차이가 어떤 거냐면 작년에 이제 하반기부터 대형 지수는 먼저 빠졌던 케이스였죠. 네. 그러니까 대형 지수가 이때가 15%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4% 정도 빠진 거죠. 비슷하네요, 이제. 그러니까 앞전하고 차이 나는 건 뭐냐면 앞전에 종합주가 지수보다 대형 지수가 더 많이 빠졌었고요. 예. 지금은 종합주가 지수보다 대형 지수가 조금 덜 빠졌다 됩니다. 낙폭이 좀 있네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긴 한데 예. 조금 덜 빠졌다 정도 되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예. 큰 의미는 없는데 예. 차이는 뭐냐면 이따가 이제 대형 지수 말고 코스닥이나 코스닥 100 지수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거래소 대형 지수가 사실 코스닥 시장을 거래소 시장도 끌고 내려왔었고요. 예. 작년 하반기에. 예. 그리고 나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끌고 내려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럼 거의 하락분 비슷하니까 그럼 바로 다음 화면을 보도록 하죠. 이게 코스피 시가총액 최상의 그죠? 비교표입니다. 최상의 비교표인데 예. 이제 어제 기준으로 이제 작년 연말 와. 그리고 어제 기준에 이제 전체적인 가격과 그리고 시가총액 비중 다 선정을 해놓은 건데 이게 뭘 봐야 돼요? 우선 간단하게 지금 색깔이 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네. 제가 이제 색깔을 종목에다가 녹색으로 해놓은 것이 전체적으로 뭐냐 실적이 잘 나온 쪽입니다. 기아, KB금융, 신한지주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색깔이 제가 좀 진하게 제가 해놓은 말씀을 건데, 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실적을 보면 LG엔솔루션도 실적은 예상치 상이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잘 나왔고 삼성 SDI, 현대차, 기아, LG와 포스코홀딩스, KB금융, 신한지주, 삼성물산, SK이노베이션, LG LG전자까지 실적이 다 좋았죠. 좋았죠.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온 쪽은 그나마 하락이 덜 떨어졌다 됩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고요. 네. 오히려 시장에서 보게 되면 현재 작년 지수는 14.36% 하락했는데 네. 지금 보게 되면은 기아 같은 경우 플러스 4.99%고요. 예.
KB금융 같은 경우가 4.91%죠. 예.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11.4% 상승이죠.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난 쪽은 오히려 시장이 급락에 떨어지는 와중에서도 플러스였고 그렇죠. 실적이 잘 난 쪽이 그나마 또 선방했다 되는 것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가 0.5% 정도 하락이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5.88% 하락 이 예. 정도 되니까 실적이 잘 난 쪽은 시장하고 비슷하거나 들 떨어졌다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실적이 중요하다는 부분이 사실 그 부분이었고 네. 그 다음에 왜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되냐면 실제로 코스피 22 상위 22 종목이 네.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식 자체를. 그러니까 이쪽에서가 받쳐준 쪽이 있고 빠진 쪽이 있으면 상세를 어느 정도 다 해준다가 되는 건데 그렇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는 이제 LG에너솔루션이 이제 상장을 하면서 이쪽의 비중이 좀 높긴 한데 삼전 하이닉스는 최근 들어 저점을 깨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동차 쪽은 여전히 좀 더 오히려 시가총액 순위가 올라가거나 유지가 되는 케이스죠. 지금 보게 되면 7위가 현대차고 8위가 카카오, 9위가 기아입니다. 예. 지금 현재 카카오와 기아는 시가총액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 정도로 올라왔다는 얘기죠. 네네. 그 다음에가 이제 바로 은행주들이 있죠. 네. 그 다음에 화학이 있고 철강이 있고, 그 다음에 삼성물산이라든지 LG전자라 이런 쪽이 다 포진되어 있죠. 네. 그럼 여기서 확인할 게 뭐냐? 우리가 작년 그리고 재작년 초까지, 재작년 말까지, 우리가 코로나 연말, 그 작년 거의 말까지 시장에서 빅7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었죠. 네.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플랫폼,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빅7이라고 얘기했었죠. 음. 빅7에 항상 들어갔던 것이 뭐였냐? 게임이었죠. 그렇죠. 지금 게임이 시가총액 20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다 내려갔다는 얘기죠. 그죠? 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시가총액 20위에서 또 움직였던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카카오페이가 있었죠. 카카오페이가 지금 올해 들어와서 50% 하락했는데, 네. 이제 시총 30위까지 떨어져 있죠. 크래프톤이 상장했을 때 시가총액이 12, 13위까지 갔던 종목인데, 지금 마찬가지로 26위까지 떨어져 있죠. 다 떨어져. 하이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 15위 정도까지 갔던 게 지금 44위까지 떨어져 많이 있죠. 떨어졌네요. NC 같은 경우는 예전에 시가총액 여긴 뭐, 예. 10위 안에도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지금 45위까지 들었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가장 하락 큰 쪽도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그리고 실적이 안 좋은 현대모비스, 카카오뱅크, LG전자 이 정도인데 지금 현재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는 28%대 하락 똑같고요. 네. 시장 대비 2배 하락인 거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35%니까 시장 대비해서 거의 한 3배 좀 안 되게 하락한 거죠. 성장주는 쪽이 시가총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아졌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앞전에 이번에 시장에서 한 번 더 빠지기 전에 국내 증시가 2600라는 라인대에서 받쳐줄 수 있었던 힘이 있었던 것이 실적주들이 많이 이제 상위로 올라와 있던 거죠. 그에 반해서 성장주들은 빠지면 빠졌다 됐는데 이제 어저께가 워낙 세게 또 한 번 빠지니까 네. 그게 전체적 영향을 미쳤다 정도 되는 거죠. 그럼 시장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얘기할 때 지금 시총 20위까지 보면은 시총 20위 안에 성장주가 몇 개 없습니다 이제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군요. 많이 바뀐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어떻게 되냐? 시장 자체가 실적을 중심으로 더 보고 실적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하면은 지수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군요. 자, 다음 코스닥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많네요. 예. 자, 코스닥을 보면은 코스닥은 이 차이가 어떤 거냐면 작년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연말까지 한번 11월 달에 급락에 떨어질 때 14% 정도 하락했었죠. 예. 그때 코스닥은 12% 정도 하락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선방했던 거죠. 음. 그러고 나서 한번 반등했다가 이번에 하락이 좀 더 크게 떨어졌다고 그렇죠. 되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점 자리에 깼다는 부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수급을 보게 되면 수급적인 부분에서 지금 개인들이 산 것만 체크하면은 2,400억, 800억, 100억, 어저께 3,100억이죠. 그렇게 뭐 많이 샀다면 많이 판 건 아니죠, 사실은. 예. 문제는 투자 심리가 개인들이 중심 움직인 시장이고 대부분이 성장주로 포진이 되어 있는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축격이 더 컸던 겁니다. 덜 샀다라는 거군요. 자, 그러면은 코스닥도 100종목 모아오셨어요. 이게 차이가 그림이 이제 국내 증시가 사실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연초에 이런 게 있죠. 국내 증시는 전체적인 밸류 볼 땐 비싸지 않은데 그 안에서 비싼 종목과 싼 종목이 너무 나눠져 있는데 네, 차별화됐죠.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을 재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소프트하게 조정을 하느냐 하드하게 하느냐 이 정도 차이인데 예. 굉장히 하드하게 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코스닥 100 지수를 보게 되면 코스닥 100 지수는 작년에 하락이 없었죠. 네. 오히려 상승을 더 뽑았었다 됩니다. 올해가 장난이 아니네요. 왜 그러냐면 이때는 시장에서 NFT를 기반으로 한 메타버스 이쪽 관련한 게임이라든지 엔터라든지 이쪽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시장에서 강세였고 이쪽이 주도라는 논리로 해서 더 강하게 움직였던 쪽이었죠. 네. 그러면
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지금은 그렇죠. 당연히 이쪽이 더 많이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대로 나오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쪽은 어떻게 되냐? 28% 정도 하락을 했다가 됩니다. 28.5% 정도. 네. 그러면 결국 뭐냐? 거래소나 대형주 이쪽이 2년 동안, 1년 넘는 시간 동안 조정받던 거를 한 번에 받는 케이스가 돼버린 거죠. 아, 소급 적용이군요. 그러면, 자, 시총 이제 100지수인데, 어저께 코스닥이 무너졌던 배경, 그 다음에 성장주가 더 끌고 내려갔던 배경이 코스닥 100지수를 보게 되면 4.65% 하락이죠. 네. 이쪽에서 하락이 다 끌고 내려간 겁니다. 그럼 시총 상위를 딱 보게 되면, 어저께 실적이 잘 나왔었던 HLB, 이거 하나가 어저께 9%대 상승했고요. 리노공업, 동진세미캠, CJ, 원희 IPS 이 정도가 코스닥 지수보다는 하락이 덜 떨어진 케이스입니다. 네. 근데 그 외적인 쪽이 전부 다 하락폭이 5에서 많게는 10%대로 다 떨어지죠. 이쪽에서 시장 끌고 내려간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쪽이 왜 끌고 내려갔냐면은 지금 체크해놓은 것 중에서 노란색은 실적이 받쳐주는 IT 장비주가 주로 되는 거고 네. 시젠도 마찬가지로 실적은 받쳐주는 케이스인 거고 나머지는 실적이 안 나오거나 다 성장 타이틀이 너무 센 쪽이죠. 계속 게임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쪽이 다. 같은 맥락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바뀐 그림이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자, 종목을 좀 빨리빨리 좀 보겠습니다. 예스홀로 첫 번째. 예. 1분밖에 안 남았어요? 예. 빨리빨리 가죠. 자, 운임지수, 페노션. 해오는 제 앞 좀 더 좋다고 말씀드렸죠. 예스. 그대로 갑니다. 다만 페노션이 이제 한 번 정도는 8,000 라인대에서는 저항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페노션은 8,000 정도 라인대에서는 저항 받는다 생각하고 지금은 신규로 진입하는 건 전 별로 반대입니다. 그렇군요. 쉬었다가 나중에 공략하면 좋다 정도. 자, 두 번째는 앞서 말했었던 통신 쪽에서 KT가 되겠는데요. 실적 너무 잘 나왔죠. 그쵸. 그러니까 방어주 효과도 있지만 실적주랑 효과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새로운 거죠, 또. 예. 그래서 지금 통신 3사 중에서는 KT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KT 예스. 네. 자,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려줬던 크래프톤과 관련된 내용도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성장주 급락 중에서 어제 크래프톤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도 성장 낙폭과대 성장주 공략한다면 저는 크래프톤입니다. 그렇군요. 예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스. 자, 그럼 전략 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어떤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단기 바닥 확인 여부. 예. 이제 현재 의미 있는 가격도 없습니다. 음. 자산 가치 기준으로 했을 때가 2,600 전후가 PBR 1.0배였고 네. 지금 뭐 2,550이니까 의미가 있어, 2,500이니까 의미가 있어 이런 거 없습니다. 2,600까지가 의미가 있었던 가격이었던 거고 네. 그걸 알 때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은 회복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복 여부이지 여기서 바닥이 어디가 저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회복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중요 밴드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업종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여전하죠. 예. 근데 실적이 여전히 최우선인 거고 자동차, 철강, 건설, 조선, 건설기계 이쪽은 다 확인됐고 네. 그다음에 해운도 이제 확인이 더 잘 되었죠. 사실 현대글로비스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다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봤던 것도 있었는데 순수학 똑같고 그다음에 내수요 토까지 똑같죠. 네. 그래서 추가로 넣으려고 하면 이제는 종목이 돼 보이더라고요. 한국가스공사라든지 KT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업종은 아니고 네. 그래서 이제 종목이 돼 버려서 우선 똑같이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개편 때문에 오늘장 모닝은 이제 오늘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재훈 운용력도 오늘까지도 만나보는 게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토마토 투자자문 강재훈 운용력이었습니다. 오늘장 모닝이었습니다.